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94년생 개띠, 이 개띠들의 2021년 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생 개띠는 2020년 지금 현재 27세가 되지요. 2020년에 27세, 21년에 28세, 22년에 29세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실 때 밑에는 연도, 밑에는 이제 그 연도를 갖다 이제 사주하는 사람들이 천간과 지지를 표현하는 글자고요. 위에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신축년 21년에 94년 개띠한테 주고 싶은 커다란 용어는 이렇게 기다림과 이동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약간의 그 해만이라는 게 그 앞과 뒤로 연장선상에서 같이 바라보는데, 사실 이 이동수는 20년 이동수입니다. 20년. 근데 이때 이동 여부가 21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써놓은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2021년이 94년 개띠상한테 주는 의미는 기다림의 지루함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기다림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큰 목표가 있고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벌써 짧은 2년, 길면은 5년까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준비를 해서 나는 다 준비가 끝난 것 같은데 뭐 하나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이 27세의 젊은 친구들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어떤 고시 공부라든가 아니면 경찰, 뭐 소방공무원, 아니면 회계사, 그렇게 자격시험, 아니면 법대, 로스쿨 쪽으로 가는 거, 아니면 약전 입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의료 쪽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다시 재시도, 이런 것들이 그동안 쭉 해왔는데 다 된 것 같은데 이 21년이 뭐가 조금 부족해서 자꾸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할 일은 다 한 것 같고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부족해서 자꾸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기다림의 지루함을 갖다가 본인들은 모르지만 본인들의 부모님들은 뭘로 푸시냐면 이걸 기도로 풉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만약에 뭐 1000일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100일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뭐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 기도가 굉장히 많이 주변에서 이 친구를 위해서 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깝깝하고 또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야, 이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워하고 그런 시기가 2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0년에 이동을 한 경우에는 이동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수, 이때 이동수는 뭐 직장을 이동하거나 직업을 이동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을 한 경우에 안정을 취한 시기가 이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동을 안 했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이때는 또 다른 이동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절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에 이동을 한 사람은 21년을 갖다가 한 해를 갖다 꾸준히 잘 지낼 수 있는 거고 2020년에 이동하지 않은 사람은 이때 굉장히 좌불안석이 되면서 한 1년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변화를 주기에는 자기의 주도권은 없이 상대가 어떤 결정권을 쥐고 상대의 결정과 처분에 내가 맡겨야 하는 이렇게 주도권을 잃은 상태, 좀 피동적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94년 개띠들한테 2021년은 기다림의 시간과 이동 여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았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선생님, 그러면 올해 20년에 이동수라는 게 직장의 변동이면 직장을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 이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이동수는요, 이때는 이동수는 뭐냐면 부서만 이동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 정도가 네. 근무처 이동이에요. 근무처 장소. 예. 가령 똑같은 부서에 있지만 공장에서 본사로 이동한다는
아니 본사에서 지사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지사에서 뭐 해외 지사로 이동한다거나 그러니까 근무 장소가 달라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이동전을 말하는데 뭐 같은 본사 건물에서 격리부에서 회계부로 이렇게 옮기는 거 이 정도는 이동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A 회사 그만두고 B 회사 들어가는 것 명확한 이동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집 이동은요? 집 이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보통 요 나이 때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뭐냐면 근무처를 바꾸면서 이동하는 네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되고요. 네. 그냥 근무처를 똑같은데 이사만 했어요. 네. 이것도 이동에 속한 경우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동은 주로 이제 큰 변동을 나타나니까 뭘 나타내냐면 결혼해서 이동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동은 단순한 이동이라기보다도 집에서 살림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가하는 정도의 변화를 동반한 이동. 그러니까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이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이 안 됐을 경우 2021년에 건강 이상이 뭐 좀 어떻게? 보통 이런 경우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건 뭐 젊은 친구들이니까 네, 괜찮겠지만 네. 이런 경우 주로 허리 네. 이런 경우 좀 부상을 당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 길 가다가 잠깐 미끄러졌는데 해갖고 허리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운동하다가 잠깐 삐끗했는데 허리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척추 라인 쪽에 굉장히 문제가 일으키면서 한번 다치면 적어도 몇 개월을 병원 신세를 지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이런 정도의 것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좀 주긴 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위험성은 커지는데 실제로 사람이 왔는데 당신 허리 조심해 이 말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조심하고 살 거예요 그걸? 그럼 선생님 만약에 올해는 20년이 이동수가 있는 건데 이동을 해서 이제 21년도 내년에 그 새로운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선생님. 그럼 이 직장을 올해 또 그 유지하면서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이동한 회사를? 예, 이동한 경우에는 비교적 오래 가야 10년 가요. 네. 네. 근데 만약 이동을 못했다면 회사도 뭐 이렇게 오래 못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20년에 이동을 안 했으면 네. 21년에 그 회사를 못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21년 다니다가 21년에 22년에 옮겨서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더 이동수가 있거든요. 22년에. 그러면 결국에 20년에 이동을 못하면 22년에 또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 못한 걸 이때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동하고 나면 한 7, 8년 동안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요. 근데 보통 이 뒤에 이동수가 남아있으면 네. 앞에서 안 한 경우에 이때 자꾸 좌불안석이 돼요. 불안한 거? 네. 보통에 매년 이동할 수는 없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한 번 이동하고 나면 대체 한 2년은 견뎌요. 근데 그 다음에에서 거기서 부서 내에서 작은 이동 같은 건 있을 수 있으면서 네. 그걸 때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22년에는 같은 회사 내에서 부서 내의 이동도 좋고 근무 장소의 재배치도 괜찮고요. 문제는 20년에 이동을 하는 경우에 21년에는 몸이 아픈 것, 또 다쳐갖고 허리적인 것이나 척추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뼈적인 측면에서 아프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이동이 안 됐을 경우. 예. 그 선생님 그 20년에 코로나로 그만두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이동이잖아요? 그런 경우 괜찮죠. 그러면 취업은? 네, 취업은 가능해져요. 몇 년도? 20년에 제일 그만뒀을 가능한 때. 좋은 시간은 22년이에요. 그러면 20년에 그만둔 회사를 22년에 다시 일자리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그만둔 시기와 네. 22년까지는 어떠냐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임시직 아니면 알바든가 계약직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정규직은 결국 22년에 돼야지 정규직. 그때가 돼야 문이 열려요. 그러면은 지금 20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만두신 분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아무리 정규직을 힘써도 이게 좀 힘든 일이 예,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요때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뿐만 아니라 사회 기성 구성원한테도 되게 힘든 시기 중에 속해요. 특히 요 20년의 어떤 지금 사태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느끼면서 사람들의 희망은 뭐냐면 이만큼 힘들어서 내년에 나아질 거야. 그래서 막연한 희망을 갖잖아요. 근데 명리학적인 지식적인 그 기반에 의하면 내년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힘든 것보다 훨씬 더 힘든 21년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결국 22년 되면 선생님 그래도 일자리가 많이 풀리고 기회가 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때 풀리는 일자리는 네. 앞에서 풀리는 일자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요.
기존에 없던 일자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없는 형식, 없는 모양, 없는 패턴으로. 그럼 그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 21년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정부의 어떤 형태는 적어도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과 일자리를 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27살짜리 젊은이들한테는 사회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변화했을 때 더 많은 기회가 이때 생긴다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예. 지금처럼 사회가 정치되어 있으면요, 젊은 친구들한테 양질될 자리 기회를 못 줘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기다림의 지루함이 21년 네. 그 끝에 새로운 시작이 희망이 그럼 22년에 일단 이루어지는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다렸던 것이 희망은 언제냐면 21년 하반기. 예. 야, 그 찬바람 불었을 때. 예. 그러니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양력으로 9월에서 10월쯤 됐을 때 그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개띠 그 27살 선생님 결국에 21년도가 기다리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 인정되고 자기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네. 주변에서의 상황은 네. 내가 나설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축이라는 글자를 천을 기인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일간이 경, 갑, 무 이렇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때 어떤 특정한 인연이 돼서 길이 열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지금 띠하나만 갖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런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다림이 지루함이나 있거나 이렇게 이동에 대한 결과는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이런 일간이 갑이나 무나 경이 일간의 경우에는 21년에도 어떤 취업이나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또 자기 길을 잡을 수 있는 인연의 끈이 맺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그 인연의 끈이 선생님 사랑으로 인한 그 연결인가요? 어떻게 아니요, 기회인가요? 뭐요? 그 대체로 전부 다 사람으로 인한 연결이 굉장히 많아요. 귀인이라는 것들은 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귀인이라 정의를 하거든요. 다분히 세속적인 정의예요. 그럼 저때 만약에 직업이 없다면 그 어떤 사람으로 인한 권유로 뭐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때 어떤 맺어진 인연, 이때 어떤 취득한 어떤 노하우라든가 네. 이때 맺어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거는요 보통 최소한 10년, 길게는 30년 동안 가요. 그래서 경일간, 갑일간, 무일간들한테는 내년이요 굉장히 지루함에 있지만 굉장히 커다란 희망도 같이 볼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994년 개띠생들의 2021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